안녕하세요. 팔만이 도와줄게 슬기로운 중등생활 오늘이 대망의 마지막 4교시가 되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가장 알차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1교시 중학교 가면 가장 많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평가 방식이 변화한다. 그래서 90점 이상은 A, 80점 이상은 B 이런 식으로 절대평가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받게 되고 중학교 1학년 때는 자유학년제를 하는데 그 자유학년제가 2015 개정교육과정과 연관해서 고교학점제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2교시였어요. 그리고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읽게 된다면 고등학교까지 같은 학교생활기록부 양식을 쓰기 때문에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우리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갈 때부터 미리 그 항목과 어떤 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중요한 항목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학생부 관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같이 다루어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교시 우리 어머님들이 사실 제일 궁금해하실 결론과 같은 그런 교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을 가장 값지게 보내려면 어떤 준비들을 해야 고등학교 가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나중에 대학에 갈 때까지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명회 때 여러 차례 보여드렸었던 장표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 12년 나중에 대학까지 가서 그 다음에 대학원에서 그 다음 자신의 진로 분야에서 계속 뭔가를 배우는 과정은 굉장히 필요하다. 그렇다면 공부를 즐겨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중학교 때부터 하고 있는 아이라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렇다면 공부의 신은 어떻게 탄생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 장표를 많이 보여드렸었던 것 같아요. 가장 이제 처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동기부여입니다. 이 동기부여가 왜 기본이 되냐 하면 목표 설정의 가장 근간이 되고요. 그리고 학습을 함에 있어서 아이들이 사실 요새 굉장히 바빠요.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가지만 만약에 학교도 정상화되고 다 정상화되면 학교를 갔다 와서 학원에 갔다 와서 학교 숙제도 하고 학원 숙제도 하고 그렇게 계속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뭔가의 동력이 있지 않다면 내 스스로 내재된 동력이 있지 않다면 스스로 공부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 스스로의 내재된 에너지를 키우는 것이 바로 동기부여이고 이 동기부여는 내가 설정한 목표에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어요. 그래서 내가 설정하는 목표에서 동기부여한다면 내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에 다가가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학습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의 학습 방법을 우리 아이는 계속 트라이 앤 에러로 이런 방법도 시도해보고 저런 방법도 시도해보면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기초를 다지고 그 위에 내가 할 만한 것들을 다지고 그 위에 내가 어려운 것까지 도전을 하는 것이 심화 학습이 되겠고요. 이것까지 완성이 된다면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과정을 활용을 해서 어떤 특정 학교의 목적성을 가지고 특정 전공의 목적성을 가지고 혹은 특정 고등학교의 목적성을 가지고 이 학교에서 내세우는 전형에 맞게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온 학습 역량 혹은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을 재배치하고 내 것으로 체화하여 그 학교의 선생님들 이거를 납득시켜서 결국은 내가 이 학생을 이 학교의 제자로서 키우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게 해서 합격하는 그런 과정. 결국은 처음에 초심부터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합격까지의 과정을 공부의 신의 과정이다라고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맨 처음에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동기부여가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아이에 대한 파악이 먼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X축을 흥미 위주 외부 자극으로 넣었고요. Y축을 계획과 통제, 선택과 집중형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조금 분간이 안 간다라고 하신다면 그 안에 있는 4개의 분면의 위치에 있는 탐구형, 규범형, 행동형, 이상형이 그 밑에 빨간 글씨로 좀 더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읽어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일단 탐구형 학생들은요. 이제 과학자, 연구원, 학자 이런 것들이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관심 분야는 이미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뭘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찾아보고 파악하고 책을 찾아서 읽고 그것도 모르겠으면 인터넷을 찾아서 읽고 굉장히 관심 분야는 이미 전문가예요. 그런데 관심이 없는 분야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렇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과목이 분명한 아이들, 요런 친구들이 주로 영재학교 과학고를 많이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과학이나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국어나 사회는 사실 고등학교 가서도 주요 과목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국어, 영어, 이런 거는 주요 과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이과를 가서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 과목인데, 여기에 대한 선호도의 편차가 일반고 이과를 가는 학생보다 훨씬 더 뚜렷하게 수학, 과학에 집중되어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영재학교 과학고를 준비를 하고 탐구형 학생이다. 굉장한 뚜렷한 개체적 특성을 지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공부는 똑같이 잘해요. 규범형 학생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모범생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획과 규칙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조건 지키고요. 그리고 이런 공부 방법이 좋다고 하더라라고 하면 내가 스스로 그거를 꼭 실천을 해보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시행착오와 나만의 스타일을 구축해 나가는 모범생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장점은요. 계획을 세워주면 열심히 실천을 해요. 그런데 단점은, 이제 아까 그 탐구형 아이들처럼 뭔가 뛰어난 두드러지는 천재성이 보인다기보다는 이 친구는 사실 머리는 물론 좋지만 노력형이 상당히 뒷받침이 되면서 전 과목에 고루 조금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사실 어머님이 뭐 이제 짜주신 스케줄표라든지 혹은 선생님이 짜주신 스케줄표대로 굉장히 착실하게 진행을 하는 학생이다라고 한다면 영재학교 과학고에는 오타쿠적 천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 친구들은 거기 가서 자기의 한계를 굉장히 많이 부딪혀요. 그렇지만 이 학생이 이 영재학교 과학고 학생보다 공부를 못한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여러 과목을 두루두루 잘하고 한쪽에 완전히 특이성을 보이지 않는 거지 사실 저는 성실성도 굉장한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런 친구들은 자사고에 가서 내가 두루두루 주요 과목을 공부를 하면서 약간의 자율성이 주어지는 그런 상태. 요런 상태에서 훨씬 더 자기 기량을 뽐내기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행동형 아이는 어떠냐 하면요. 하고 싶은 공부만 골라서 하는 아이예요. 자, 그러면 위에 이제 탐구형이랑 뭐가 다르냐 하면요. 위에 탐구형은 완전히 내가 좋아하는 분야는 파는 거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분야는 관심이 없는 거고, 이게 좀 장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과목에 국한돼서 좀 장기적으로 쭉 진행이 되는 형태가 탐구형이고, 행동형 아이는 그때그때 나의 관심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범형 아이처럼 전 과목을 두루두루 잘 할 수 있는 그 기질도 가지고 있어요. 너무 한쪽에 치우치 못하고 천재들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내가 그때그때 꽂히는 테마에 좀 더 집중을 해가지고 거기에 확 연구를 했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특정 주제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 과목을 끈질기게 갖고 간다기보다는 그 다음에 내가 또 꽂히는 다른 주제에 또 막 집중을 할 수 있는 학생. 그런 학생이 행동형. 하고 싶은 공부만 골라서 하는 아이. 그러니까 탐구형과 규범형과 약간의 차이점을 아시겠죠? 요런 학생들은
또 자사고에서 인제 가장 좋은 장점이 뭐냐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편제표를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받은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 아이들의 흥미를 끌 만한 심도 구체적이고 난이도가 있는 그런 교과들이 일반고보다는 훨씬 더 많이 깔리고, 또 그런 교과들이 편제표에 깔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방과후 활동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인제 그 지적 호기심이 굉장히 왕성하고 그 분야가 풍부하고, 그리고 한번 꽂히면 확 몰입했다가 싹 빠져나왔다가 요런 학생들이면 자사고에 가서 그런 기량을 마음껏 뽐내서 비교과를 풍부하게 갖춰서 갖고 가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 이상형은요. 인제 부모님들의 이상형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자기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나의 이상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이상형이 있는데, 그 기준이 주로 어른의 기준에 맞춰져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엄마한테 칭찬을 받을까?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을까?'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좀 중요한 아이들인 경우 있죠. 그래서 요런 친구들이 주로 이상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주로 성격이 좋죠. 왜냐하면은 계속 이러한 나의 행동들이 어른들에게 이쁨을 받을까 안 받을까, 이게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인 경우에는 당연히 예쁨을 받는 쪽으로 행동을 할 거기 때문에 어딜 가나 성격이 좋다고 칭찬을 받을 거예요. 근데 단점은 그런 칭찬에, 남의 평가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탐구형이나 행동형 아이처럼 내가 꽂히는데 확 몰입하고 이러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꽂혀서 확 몰입하면 당연히 내가 손을 놔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손을 놓게 되면은 당연히 코중을 받게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신경을 쓰여서 한쪽에 막 집중을 하지 못하는 고런 경우에 있을 수가 있어요. 요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일반고에 가는 것이 좀 본인이 모범생으로 살면서 어느 정도 인정도 받으면서 아이의 성격을 충분히 보호를 해 주면서 공부를 무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중에서도 어학을 잘한다면 외국 국제고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좋겠다,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에는 학생의 성격적인 성향에 맞춰 가지고 나눠 본 거였고요. 이번에는 인제 목표 설정, 동기부여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인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앞의 장표는 학생들의 성격에 따라 어떤 것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번 장표는 학생들의 성향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의 학습 성향, 성격이 아니라 학습 성향에 맞춰서 어떤 진로 쪽이 적합하고, 그래서 그 진로 쪽이 적합하다는 거를 학생이 스스로 인지를 하게 되면, 아, 그러면은 나는 이런 전공을 가야 되니까, 대학은 어디를 가고 싶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다음에는 학습 플랜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다라는 구조로 가는 것이 진로 선택을 통한 동기부여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저희는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인제 이과 문과가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각 대학의 전공별의 적합성을 더욱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과 문과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과 문과가 훨씬 더 세분화되었다. 전공별로 세분화되어서 그 각자의 특성을 내가 스스로 보여야 한다. 이렇게 구체화되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화된 전공을 모두 설명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좀 더 프로토타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과인데 보다 이과 성향에 몰빵된 학생, 그다음에 이과인데 기본적으로는 이과인데 문과 성향을 갖추고 있는 학생, 그리고 문과인데 이과 성향이 있는 학생, 문과인데 이과 성향은 거의 없고 완전 문과 쪽에 치우친 학생, 이렇게 네 가지 아이들의 학습 성향별로 네 가지 분류를 다시 또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과 중에 상이과 한 28.4%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여기서 퍼센티지는 뭐냐면요.
우리가 한 상위 10개 정도 학교에서 이제 각 전공별로 있는 정원들이 얼마 정도의 분포를 가지고 있느냐를 저희가 넣어놓은 퍼센티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상이과 학생들은 수학 당연히 좋아하고요. 과학 4과목이 있잖아요. 과학 중에서도 물리랑 화학을 좋아합니다. 특히 물리를 좋아하는 아주 강한 특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문과 성향을 가진 이과 학생들, 요 학생들은 수학, 화학, 생물 이렇게 나와 있죠. 얘네들이 주로 어디를 가고 싶어 하냐면 의학계열을 가고 싶어 해요. 의학계열, 화생계열인데요. 의학계열을 가려면 굉장히 공부 잘해야 되는 거 아시죠? 전교권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전교권을 할 정도로 아이가 공부를 잘해요. 왜냐하면요, 이과인데 이 아이가 수학이랑 과학도 기본 베이스로 할 줄 알면서 문과 성향을 띠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어나 영어나 이런 것도 아예 상이과인 아이들보다는 공부를 하는데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과목이 우수하다 보니까 당연히 공부는 잘해요. 그래서 의대를 이제 갈 수 있는 거고요. 자, 상이과인 아이들은 물질 계열, 기계 계열, 전자 계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물리가 반드시 들어가 있는 계열로 많이 계열이 선택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학습 유형도 이과 중에 상이과는 이제 수학과학 몰입형이 되는 거고요. 국어랑 영어가 상대적으로 약점이에요. 그런데 아까 문과 성향을 띈 아이들은요. 엘리트형이에요. 아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모범생 스타일 있죠. 모범생 스타일들이 여기에 많아요. 자, 그리고 요 아이들은 주로 나중에 고등학교를 자사고 쪽을 많이 가는 편이고요. 상이과 아이들은 어차피 나는 물리나 아니면은 이제 순수 과학 쪽이나 아니면 이공계 쪽으로 갈 거야 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국어랑 영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면 내가 좋아하는 수학과 과학을 실컷 공부할 수 있는 과학영재학교나 과학고를 당연히 선호하겠죠. 그리고 그런 학교에 가면 행복하겠죠. 그래서 추천 고교는 이 아이가 들어갔을 때 행복할 것 같은 학교들을 저희가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과를 보시면요. 상문과인 학생들이 있고요. 이과 성향을 띠고 있는 문과 학생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제 문과 계열은 다 이 학생들이 잘하겠죠. 영어나 국어나 사회나 이런 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는 가정하에서 이과 성향을 띤 학생들은 대학 갈 때 문과든 이과든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인 수학을 이 학생들은 잘해요. 왜냐하면 이과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문과 성향만 띠고 있는 상문과인 학생보다는 수학을 덜 어려워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상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좀 이제 문과 중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높은 학과죠. 그리고 이제 점수도 좀 그러니까 같은 대학이라면 좀 더 높은 편이고. 그래서 문과 성향과 이과 성향을 고루 갖추고 있는 학생들이 사실상 대학에서 상위학과, 이제 선호학과를 좀 많이 가는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융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자사고에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지도를 해본 바로도. 그리고 이제 나는 수학이랑 과학 쪽 싫고 나는 이과 쪽 싫고 나는 완전 문과인 그런 과목들이 좋아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친구들은 국어나 영어나 사회나 이런 거 공부하는 거는 굉장히 좋아할 거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수학, 과학의 실수가 많이 줄어들고 이 아이들이 선호하는 국어, 영어, 사회 이런 과목들을 많이 배우는 실수 자체로 편제표 자체로 많이 배우는 외고 국제고에 간다면 행복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의 성격에 따라, 우리 아이의 학습 유형에 따라 어느 학교에 가면 우리 아이가 행복하겠구나라는 거를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 고등학교를 선택을 하는 것, 내가 이런 고등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 아이 중학교 3학년의 동기부여가 되겠죠. 우리 아이가 중학교 3학년 동안 공부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고등학교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면 이제는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어머님들의 자녀가 초등학생이라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 중학교 들어가서 잘할 수 있는 공부를 미리 다져 놓는, 기본기를 다져 놓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죠.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지금 학원을 보내시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가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그런 학원들을 많이 보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고루고루 계속 주요 과목으로 인정받고 있는 국영수의 학습 성취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부터는 교과 학습 위주로 다져야 된다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적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고력 수학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수학 학원을 다니는 초반에 한 1년 정도는 사고력을 함께 하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자, 사고력 수학이 괜찮은 이유는 바로 뭐냐 하면은 수학에 접근하는 방식을 알려주는데 굉장히 그 습관을 다져주는데 학습 습관, 수학 학습 습관을 다져주는데 좋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상 중학교 가기 위한 공부, 고등학교 가기 위한 공부를 잘하기 위한 과정을 초등학교 때 이제 중학교 가기 위한 공부를 열심히 해본다면 이제부터 5학년, 6학년 때는 교과 학습을 좀 더 집중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학습 성향이나 성격 유형이나 좀 영재고 과학고에 적합한 것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의 수학, 과학 학습 역량에 따라서 수학 속진이나 영재고 목표 과학 학습 등을 할 수 있겠죠. 자, 영재고를 목표한다면 이제 사실 영재고에 들어가고 나서는 수학보다 오히려 과학 지수가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과학 과목이 4과목이나 되고 그리고 그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과학고 학생들은 그 4과목과 파생되는 여러 다른 과학 과목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사실 영재학교 들어갈 때도 그렇고요. 영재학교 들어가고 나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과학을 수학과 비슷한 비중으로 공부를 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중학교 때는요, 내신에 대한 기본 학습 태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1교시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90점 이상의 A를 받지 않는다면 고등학교 들어가서 몇 등급이 나올지 모르고 사실상 A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고득점 A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90점 초반의 A라면 마찬가지로 일반고를 간다고 할지라도 이 학생이 내신을 1, 2등급 내로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낮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2등급 내에 우리 아이가 안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중학교 3학년 때는 고득점 A가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신은 기본이고요. 그래서 내신을 아예 빼놓고 그냥 선행만 달리는 학원들은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자기의 학습 진도를 공부하지 않고 선행만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중등 과정이 시시해 보여요. 왜냐하면 난 고등 과정만 주구장창 공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내신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내신을 관리하는 역량에 대해서 소홀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학교의 내신은 내가 특목고 자사고를 가지 않는다면 사실 어디에도 쓰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내신을 열심히 관리하고 다지고 이런 습관이 들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잘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지만 중학교 내신을 계속 같이 연계를 해서 공부를 시키고 내신 기간에는 아예 그것만 공부를 시키고 하는 이유가 내신을 잘 따기 위한 고득점 A를 받기 위한 그런 준비, 내신에서 실수를 하지 않고 내신을 관리할 줄 알고 그런 학습 습관들이 체화되는데 중학교 때 3년 동안 체화시키지 못하면 고등학교 가서 원활한 내신을 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내신은 기본이고요. 선행 역량의 향상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몇 년만 있으면 바로 고등학교 가니까요. 자, 그래서 문과, 이과 상관없이 수학은 가장 중요한 대입 과목이기 때문에 수학 학습 역량 향상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수학을 잘 못한다면 문과든 이과든 상관없이 중학교 때 최대한 그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대신 과학은 이과에 간다면 당연히 과학을 해야 되겠고 문과에 간다면 과학은 통합과학 정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과학의 비중을 달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영재고를 목표한다면 수학이랑 과학을 굉장히 심도 있고 밀도 있게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특목고 자사고 목표시 수학, 과학 선행을 하면서 입시를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일반고를 목표를 한다면 이과라면 수학, 과학은 진도를 많이 나가면서 내신 관리라든지 학생부 관리라든지 이런 학습 습관을 개선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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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들어가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의 모든 기록들이 모여서 대학 입시에 그대로 쓰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우리 시행착오 하지 말자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우리 아이 목표에 따라서 계획을 하는 그런 장표를 제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로드맵을 설정할 때 내가 들어가고 싶은 고등학교가 무엇이냐, 혹은 고등학교에서 내가 이룩하고 싶은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과학 영재학교를 희망한다라고 하면은 학습 유형은 당연히 개념 응용은 기본이고요. 심화까지 갖춰져야 영재성 검사에서 결과가 잘 나오겠죠. 그래서 수학, 과학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평소에는 수학, 과학에 몰입 공부를 하면서 내신 관리를 해야 한다로 이제 계획을 잡아야 하는 거고요. 특목고 자사고를 가겠다라고 한다면 개념 응용 심화 유형을 이제 다 할 줄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들어가서의 고등학교의 내신 자체가 응용 심화 버전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수학, 과학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영재학교처럼 그렇게 수학, 과학에 완전 초집중해서 공부할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중요 과목은 공부를 하면서 입시를 뒷받침하면서 내신 관리를 함께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일반고 이과 최상위를 목표로 한다라고 한다면 수학, 과학에 이제 고등학교 가서 잘할 수 있는, 고등학교 가서 내신을 잘 딸 수 있도록 수학, 과학을 미리 공부를 하면서 내신 습관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세분화된 내용을 아래에 적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이만 중등부는요, 중등, 고등 과정의 개념 응용을 평소에 가르쳐요. 그리고 개념 심화 학습을 통해서 성취도를 계속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일부 학원에서는 그냥 진도 이 학생 어디까지 나가봤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개념 유형 정도만 이제 학습을 하면서 그냥 진도를 빨리 빼는 학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개념 응용, 개념 심화를 함께 하지 않으면 이 학생이 정말 이 과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등학교 가서는 킬러 문제가 꼭 있거든요. 자, 이 킬러 문제들은 당연히 응용 심화 유형에서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은 결국은 내가 고등학교 가서 최상위권을 희망을 한다면 지금 한 과정 한 과정 응용 심화까지 같이 해보고 이 과정이 완벽하게 끝났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선생님들이 이 아이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제 교재나 수업을 통해서 응용, 개념 심화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정말 제대로 따라오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교재의 과제 수행 노트, 오답 노트, 개별 클리닉을 적극 활용해서 저희가 계속 학생들을 점검하고 있고요. 잘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속 클리닉으로 불러가지고 조금 이렇게 부족한 개념은 더 설명을 해주고 개념 설명해준 다음에는 더 문제를 풀어보게 시키고 혹은 추가 숙제를 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그 학기 내내 클리닉을 했는데도 이게 소화가 좀 덜 됐다라고 한다면 이 과정을 심화 과정으로 한 번 더 들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얘네가 길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요. 아이들이 성취도가 안 된 상황에서 그 다음 과정을 넘어가게 되면요. 결국은 언젠간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두 과정, 세 과정 넘어간 다음에 다시 돌아오느니
지금 방금 배웠을 때 한 번 더 배우면서 완벽하게 다지고 그 다음 과정 넘어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과정을 반복하는 거를 어머님들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는 권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각 학교별로 저희는 다 학생들이 실제로 매년 준비를 하고 있고 합격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이 차곡차곡 지금 십수년간 쌓여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입시를 같이 공부하는 것은 파이만에서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안심하시고 보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고를 보낼 건데 우리 아이 파이만에 가야 하나요? 네, 상위권, 최상위권을 도전하시고 싶으시다면 심화 응용을 꼼꼼하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보내셔야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상위권을 할 수 있는 공부를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상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이공계열이다, 경상계열이다, 지금 예시표는 그렇게 두 개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요런 계열로 대학을 가고 싶어 한다면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과목을 배워야 되고 이런 추론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역산했을 때 중학교 1학년 때는 이거, 2학년 때는 이거, 3학년 때는 이거 정도 진도를 나가면서 이제 학습을 다지면 좋겠다라고 이제 저희가 예시 로드맵을 넣어봤습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을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에는 1년 1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희는 선행을 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한창 그 뇌가 성장하고 발육이 빨리 형성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단 1년의 선행이라도 굉장히 아이들이 버거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과정을 공부를 하는 것이 맞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차적으로 아이들이 어느 정도 뇌 발달도 좀 완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점점 형님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차근차근 중등 수학 과학을 완성해 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무조건 진도만 이제 교과서, 문제집 진도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좀 더 다양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과학 같은 경우에는요. 이론 중심의 선행만 주구장창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아이가 그냥 이 과정 자체가 블랙화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흥미 유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과학 같은 것들은 활동을 많이 해야 나중에 비교과를 쓸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공대를 간다든지 화생계열을 간다든지 물질계열을 간다든지 의학계열을 간다든지 이과라면 무조건 과학에서 내신만큼 중요한 게 세특인데 이 세특에서의 서술이 그냥 내가 문제집만 푼다고 해서 이 서술들이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이론을 알고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무슨 실험을 해봤는지 어떤 보고서를 써봤는지 어떤 독서 활동을 해봤는지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해봤는지 이렇게 활동형으로 자꾸 바꿔서 시도를 해보는 그런 학습 태도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초반까지 이제 그나마 시간이 많고 그리고 아이들이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보다 흥미 유발을 하고 이 과목을 좋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런 이제 한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요 정도 학생들을 위한 실험 과학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 파이만에 문의해 주시면은 함께 진행을 하는 거를 상의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과학을 활동을 통해서 친해지다가 점차 이론과 선행을 나가면서 내가 심화, 응용 유형으로 넘어갈 수 있다면 충분히 고등학교 가서 이과 최상위권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총 4주차, 총 4교시에 이르른 슬기로운 중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시청해주신 우리 학부모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다음 주 목요일에 저희 온라인 설명회 3개가 있어요.
그 초중등 어머님들은 이제 온라인 설명회 1차 명문대 입시 전략과 올바른 고교 선택에 대해서 이제 그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온라인 설명회 2차는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분당 술지 죽전에서 학종으로 명문대 가기 전략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 역시 마찬가지로 대상은 중고등인데 온라인 3차 설명회는 의치학 그야말로 전문 설명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다른 데서 하는 설명회도 한 번씩 가서 듣고 하지만 이 정도로 완벽하게 의치학 전문을 이제 분석한 설명회는 없었다고 제가 감히 자부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세 설명회 지금 분당 파인만, 수지 파인만, 죽전 파인만에서 각각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어머님들은 원하시는 캠퍼스에 전화를 하셔서 신청하시면 저희가 1월 28일 날 그 설명회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